박형준의 생각TV. 최근 미국 정치도 점입 가경입니다. 마치 한국 정치 보는 거 비슷합니다. 과거의 미국 정치는 사실 그러지 않았죠. 나름대로 오랜 전통 속에서 미국 의회에도 상당한 이 품격의 정치, 그리고 어떤 서로의 절제의 그 미덕을 보여주는 정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 그 면모를 보여줬고, 또 세계를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주도 국가로서의 격을 갖고 있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이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좀 싸움닭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고, 정치적 양극화는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물론 이런 현상은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도 나타나긴 했던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것이 대단히 심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탄핵 문제도 걸려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도 물론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탄핵 조사에 들어간 이후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또 그것을 둘러싼 공방들도 심해지고 있고, 심지어 비공개 청문회장에 공화당 의원들 20명이 난입을 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연일 자신을 공격하는 또는 자신을 배반하는 진술을 한 사람들을 또 완전히 쓰레기다, 또 인신공격을 마다하지 않는 트위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소위 네버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 탄핵 관련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런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 지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임 초부터 40% 초반대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지난 봄에는 약간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2년 동안 경제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히 백인, 중산층, 노동자, 이 그룹들의 지지, 또 공화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40% 이하로 떨어지는 여론조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42, 3% 정도의 지지도, 소위 어프루벌 잡 레이팅, 긍정적인 직무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40% 선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조사가 CNN 그 여론조사인데, 이번 주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조사를 찬성하는 여론은 50% 이상을 보이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 전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5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수치를 육박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여러 여론조사들이 각종 기관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일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보여주는데요. 10월 23일 그 수요일 결과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들의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제일 또 다른 관심 중에 하나는 민주당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경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까지는 이 우크라이나 사건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사건이 결국
바이든 후보의 전 부통령의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타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조사에 들어가게 되지만 바이든 대통령, 전 부통령도 타격을 받는 이런 어떤 요소다. 이렇게 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 후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워런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갔죠. 워런 상원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좌파고 지금 주요 정책이 부유세를 걷겠다. 이런 것이 이제 주요 정책이죠. 그분이 항상 이제 연설을 할 때 I have the plan,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을 갖고 있다.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책 대안을 항상 발표하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인데 그래서 항상 정책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지지를 끌어내는데 그 대안들 가운데는 상당히 급진적인 대안 또는 전통적인 좌파적 대안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는 추세였는데 이번 주에 보면 이것이 다시 조정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CNN 조사에 의하면 34%, 워런은 19%, 샌더스는 16% 이런 그걸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것은 이와는 달리 바이든이 24%, 워런이 23%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마다 또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33%, 워런 16%,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31%, 워런 24%, 뭐 이런 정도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요. 매사추세츠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워런이 33%, 바이든이 18%로 매사추세츠에는 워런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자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전국 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를 붙이면 53%대 44%, CNN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워런과 트럼프를 붙여도 52%에서 44%로 바이든과 워런이 많은 지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후보별 편차는 별로 나지 않은 상황이고 누가 되더라도 이 워런과 바이든,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하고의 지지율 격차는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여기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미국에도 중도층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우리보다는 좀 적죠.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워런은 너무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은 바이든이 워런보다 높을 거다 하는 예상이 아직도 지배적이고 워런의 그 우크라이나 문제의 타격이 지지난주부터 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좀 회복되는 추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는 민주당의 이 조치들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많이 제기했는데요. 최근의 양상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중동 정책에서 이 터키와 쿠르드 간의 그 관계에서 미국은 터키하고도 동맹이고 쿠르드하고도 동맹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또는 세계 전략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이 자기 상처 안 내고 돈 버는 거 이걸 항상 추구하다 보니까 쿠르드는 사실 IS 격퇴할 때는 잘 이용해 먹었는데 실제로 쿠르드가 독립으로 갈라 그러니까 그건 터키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터키의 손을 은근히 들어주는 셈이죠.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 또 많은 그 정치인들은 미국이 그런 식으로는 세계에서 소위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는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세계 정치에서 미국의 역할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이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버 트럼프라고 하는 요인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탄핵 조사에 대한 이 국민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형국인데요. 이것이 이제 북미 관계 또는
한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해야 되죠. 지난번 제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김정은은 이런 지금 트럼프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강력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결국 경제 제재 조금 완화해주고 또 자신이 어떤 핵무기 비핵화를 위해서 약간의 제스처를 취하면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치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여튼 북한이 사고 안 치기를 지금 가장 원하는 거니까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핵무기 ICBM 같은 거를 발사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트럼프 정책, 다시 말하면 현상 유지. 그래서 북한을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있고 지난 2년 반 동안 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한반도 정세를 자신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터닝시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오히려 북한은 지금 역이용을 해서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라. 실무협상 할 의사가 있지만 새로운 계산법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한다. 오히려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김정은 입맛대로 해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 편에 서서 미국을 견인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은근히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지난번 제가 동영상에서 한반도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나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말에 그 한국 정치도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만 미국 정치도 내년 풍향계를 결정할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